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 CEO들의 천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명리학을 통해서 풀어보는 시간 기업내일 진행의 박명석입니다. 자, 오늘도 기업내일 함께할 조규문 박사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조규문입니다. 맹자는 운명을 아는 사람은 무너지는 돌담 밑에 서 있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기업내일 시크릿한 명리학으로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시장의 주목을 다시 한번 받고 있는 중국 소비주 가운데서 골라봤습니다.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장품 기업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또 보광그룹과의 약혼을 통해서 정말 세간에 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먼저 서경배 회장 사주팔자와 관상에서 봤을 때 회사의 앞날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고 서성한 회장님께서 창업을 하셨는데 1945년 태평양 화학공업사라는 이런 회사를 설립해가지고 그 당시에 코티분, 멜로디 크림 그리고 식물성 포마드 이런 것을 출시하면서 시작됐다고 하고요. 지금의 그 아모레 퍼시픽 회장, 그 서경배 회장 지금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분이 1990년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시작하면서 2007년도서부터 중국 시장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그 성장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포브스가 100대 혁신 기업으로까지 선정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이 서경배 회장의 사주와 관상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에서 나와 있는 일부 명리학자들에게 알려진 서경배 회장의 사주를 보니까 추운 겨울에 태어났더라고요. 추운 겨울에 태어났으면서 하늘에 흉창 밝은 달의 전기를 또 받고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늘에 달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 경우는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살아가면서 달을 쳐다보게 되어 있거든요. 가끔이나 혹은 수시로 이 쳐다보게 되어 있는데 사주라는 것은 크게 보았을 때 하늘과 땅 두 개로 이렇게 양분되거든요. 그런데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는 사주가 땅이 모두 다 이 돈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꽃길을 걷는 게 아니고 돈길만 걷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 무려 태어나면서부터 60년 동안을 이 돈길을 걷는 그런 아주 황금기 전성기를 걸어왔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달도 참 기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한 60년 달려왔으니까 이제 서서히 그 이제 돈길을 걸어온 길에서 서서히 내려오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 여진의 기운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 저 서경배 회장의 얼굴을 관상학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많은 대기업 회장분들의 관상을 분석해 본 것처럼 얼굴 외형을 한번 분석을 해볼 거고, 그리고 눈과 코, 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단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은 이마 초년운보다는 관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대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양볼, 양하까지 아주 둥실둥실하게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아래턱으로 내려오면서 아래턱이 V라인으로 뾰족한 게 아니고 아주 동글동글하니 각이 지면서 이 뭐랄까 양악과 아래턱이 이중기둥을 형성하면서 얼굴을 딱 힘있게 받쳐주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년운이나 이 직업운도 괜찮지만
양볼 아래턱 보게 되면 이게 가장 넓기 때문에 중년운이 최고의 전성기인 것 같고 그리고 말년운도 무난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은 이 눈과 코와 입의 모양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지는 이 안경을 끼고 있거든요. 안경 너머로 이 눈동자, 눈의 눈꼬리 끝을 보게 되니까 눈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어요. 관상에서는 이 눈꼬리 부분을 배우자 운을 보는 곳이라 해서 관상 전문적인 용어로 부부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꼬리가 이렇게 위로 살짝 올라가는 경우는 배우자 복이 좋음을 암시합니다. 다음 두 번째 코를 보겠습니다. 코는 뭐 누차 매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재물을 운을 보는 곳이라 그래서 재백궁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경배 회장의 저 코를 보면은 이 돌고래가 수면 위로 힘차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아주 톡톡한 코의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돈을 딱 끌어담는 모으게 되는 그런 재물복이 있는 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에서 보게 되면 눈 꼬리 말고 눈 밑으로 애교살이 통통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저희 눈 밑에 애교살 부분을 관상 전문용어로 남녀궁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 간의 러브라인을 보는 게 아니고 자녀, 남자 여자 자녀운을 보는 곳인데 저렇게 애교살이 적당히 보기 좋게 통통하게 올라와 있는 경우는 자녀에 대한 사랑이 대단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입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상으로 저 사진에 나가고 있는 입은 웃고 있는 입이거든요. 예. 저렇게 웃고 있는 입을 통해서 유추해보면 입꼬리가 위로 살짝 올라가 있고 입술이 살짝 얇아 보입니다. 입꼬리가 위로 올라갔다는 것은 인복이 있음과 동시에 행복지수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입술이 좀 얇은 것은 강한 추진력,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외형이나 눈, 코, 입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는데 이 서경배 회장의 얼굴은 앞에서 우리가 많은 대기업 회장들의 관상을 분석해본 그런 일반적인 유형하고는 조금 다른 얼굴 외형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 돈복이 있고 성공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관상의 얼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재물과 성공을 담고 있는 부귀한 얼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사에 한번 입지를 봐야겠죠.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용산 쪽에 있는데 용산이 뭐 이전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굉장히 좋은 동네다, 좋은 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의 건물도 되게 예쁘게 지은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 본사의 풍수지리로 봤을 때 아모레퍼시픽의 앞날은 어떤가요? 앞에서 우리가 이 용산할 때 네. 현대산업개발편에서 현대산업개발본사가 위치한 용산에 대한 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이 용산에 있는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분석을 해볼 텐데 먼저 이 풍수는 그 지리적인 위치와 형태 그리고 주변의 환경도 중요하지만 건물의 형태, 풍수적인 형태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있는 저 용산 지리적인 위치 풍수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고 두 번째 아까 우리 박명석 앵커께서 이 건물이 참 예쁘다, 독특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건물에 대해서 풍수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이 용산이라는 것은 한자로 용산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서울의 남산에서 한강까지 요 지역을 말하는데 이게 모양이 용을 닮았대서 용산이라고 합니다. 네. 지명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형태나 풍수적인 기륭화복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이 지명, 형태로 봤을 땐 이 용산이 풍수적으로 명당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데 하나 더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용산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들이 살고 있는 한남동이 있죠. 예. 앞에는 한강, 뒤에는 남산.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역이죠. 배산임수는 풍수에서 명당이 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곳에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에는 신용산역을 같이 아우르고 있어요. 거기 가보신 분은 다 압니다. 예. 이렇게 볼 때 이 아모레퍼시픽 본사 건물은 참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더군다나 이
용산 철도 정비창을 개발 재추진을 통해 가지고 국제 업무지구화 뭐 만다 이런 서울시에서 그런 발표도 있었고 또 이곳에 서울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8,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짓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무려 뭐 이 용산의 땅값이 1억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땅값이 땅의 부동산 가치가 좋은 곳은 아모레 퍼시픽 본사 입장에서는 좋으면 좋을지 나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또 이 땅의 가치가 좋은 곳은 풍수적인 가치로 봤을 때 좋다는 것은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 종합적으로 얘기해본 지리적으로 아모레 퍼시픽 본사의 건물은 풍수적 지리적으로는 좋다. 명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에 건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저 아모레 퍼시픽 저 본사 건물을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풍수에서는 건물의 형태가 정사각형이거나 네. 윗부분 천장 부분이 돔 형태, 아치 형태로 된 거 이런 형태의 건물들이 복을 불러오는 건물이고요. 그렇군요. 가늘고 길게 올라간 건물들 예. 이런 거는 좋지 않고 천장이 뾰족한 거 예. 이런 건물들은 역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건물이 또 좌우가 비대칭이고 예, 예. 이런 것들은 역시 풍수에서 복을 불러오는 건물이 아니고 복이 나가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 저 사진으로 나가고 있는데 대기업 본사 건물치고 그다지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딱 정사각형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풍수적으로 이 건물의 형태를 분석해 봤을 땐 복을 불러오는 그런 건물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건물의 저 윗부분 그리고 옆부분에 좀 이 구멍이 좀 2개가 나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것은 풍수에서는 조금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옥의 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이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은 2018년 한국 건축문화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초고층 도시건축학회 CTBUH 뭐 정확한 건 한번 요거 방송 나가면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네네. 여기서 주최하는 2019년 CTBUH 어워즈에서 무려 대상과 우수상 2개 상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예. 이 학회에서 우리나라 건축물이 대상을 받은 건 아모레 퍼시픽 본사 건물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이것은 무슨 얘기냐? 기존의 이 건축이 풍수와 관련된 이론과 현실에서 딱 맞아떨어지는 롤 모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뭐 가본 사람들마다 정말 멋지게 지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가보진 못했지만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신용산역에서 내리면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예. 자동차만 타고 다니시는군요. 아니요. 지하철로 저쪽 근처에 내릴 일이 별로 없었어서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었죠. 삼성가와 아모레그룹의 결합. 그냥 삼성은 아니고요. 범삼성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쪽에 이제 홍라희 관장의 집안인 홍씨 집안과 이제 아모레그룹의 서씨 집안이 결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됐었어요. 아모레 퍼시픽의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 그리고 보광 창업투자의 장남 홍정환 씨 이렇게 두 분이 약혼을 하셨죠. 정확하게는 결혼식은 아직 안 하셨고요. 약혼식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자리에 참여하신 것들을 제가 좀 봤는데 자, 이 두 분이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면 또 시너지가 관상으로는 어떻게 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저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저 사진을 통해서 서민정, 홍정환 두 사람의 관상을 통해 가지고 먼저 두 분의 관상을 분석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분의 관상을 통해서 궁합도 보고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관상을 통해서 과연 이게 아까 우리 박 앵커께서 얘기한 두 회사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1 플러스 1은 2가 될지 3이 될지 그 이상이 될지 그 이하가 될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편이 아모레 퍼시픽 아모레 퍼시픽 그룹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 여성을 떠나서 서민정 씨 얼굴부터 관상학적인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서민정 씨 얼굴 외형은 아버지 서경배 회장의 얼굴과 완전 똑같아요. 완전 판박이 붕어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형은. 그래요. 이마보다는 관골과 양볼, 양악이 훨씬 더 크고요. 예. 아래턱이 동글동글하니 얼굴 전반적으로 아래에서 기둥에서 힘있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초년보단 중년이 제일 좋을 것 같고 말년도 무난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먼저 이 코를 또 보게 되면 코도 완전히 아버지 서경배 회장하고 코가 완전히 같아요. 그래서 돈복이 많은 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입을 보게 되면 입술이 완전히 앵도 입술에다가 스마일 두 개가 겹쳤어요. 예. 앵도 입술도 좋은 거고 스마일 입술도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좋으니까 더블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 부분은 아마 더블로 좋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홍정환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예. 지금 저 사진으로는 우리가 이제 사실은 관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사진이거든요. 약혼식 때 사진인데. 아 그래요? 네, 사진이 별로 많지 않아서 예. 이렇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뭐 스태프진이 인터넷에서 찾느라고 엄청나게 찾느라고 고생을 많이 한 것 그쵸. 같은데 홍정환 씨에 대한 사진이 없습니다. 예. 저 상태에서는 관상 보기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궁합 당연히 관상이 안 나니까 궁합 보기 포기. 예.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했을 때 두 회사에 대한 시너지 효과도 역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예. 하나 이 흥미로운 거 관상궁합은 못 봤지만 흥미로운 걸 하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왼쪽에 화면 서민정 광골과 볼과 양악 아래턱 입 코의 부분이고요. 예. 오른쪽에는 중국에서 최초의 여자 황제 축천무의 양볼과 양악과 아래턱과 입술 코입니다. 이 부분이 싱크로율이 너무 비슷해. 일단 양볼과 양악 아래턱이 아주 같고요. 입술을 보면 축천무 앵도 입술의 스마일인데 앵도 입술의 스마일이에요. 예. 코 이거 뭐 옛날엔 사진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그려놨지만 아마 축천무 코가 딱 봤을 때는 이런 코가 아니었을까 해서 눈 부분 말고 눈 부분 빼고 나머지 광골, 양볼, 양악, 아래턱, 입술 부분은 상당히 많이 흡사해요. 그래서 서민정 씨의 미래가 대단히 좀 궁금해집니다. 사실은. 알겠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여자 황제. 그래서 뭐 홍정환 씨하고 이렇게 관상궁합은 못 봤지만 아쉬운 대로 축천무와 서민정의 얼굴 유사율 비슷한 거 요거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최초 여자 황제와 굉장히 흡사하다 싱크로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네이버라든가 11번가 같은 디지털 회사들과 협업을 많이 체결하고 있는데 이를 주도하고 있는 안세홍 대표이사의 관상은 또 어떨까요? 안세홍 대표이사가 지금 화면으로 저 얼굴이 사진 나가고 있는데 얼굴 외형을 한번 보고 눈, 코, 입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 동글동글하고 살이 좀 통통하게 붙어 있어요. 이와 같은 동글 얼굴은 사주에서 역마에 해당합니다. 역마라는 것은 고향을 떠나 타행에서 성공하고 외국에 나가서 성공하고 또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얼굴이 이마나 관골이나 양볼이나 아래턱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통통하게 엠보싱이에요. 이런 엠보싱, 통통한 얼굴들은 사전 5기 또는 7,008개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얼굴에서 이제 눈, 코, 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눈, 안경을 쓰고 있는 저 안경 너머로 눈을 보게 되면 얼굴 크기에 비해서 살짝 가느하면서 눈의 모양이 황새나 하계 눈의 모양처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관상학 책에 나오는 하계 눈처럼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눈은 관상에서 굉장히 귀한 그런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관골, 즉 광대뼈를 보게 되면 통통하니 살이 지고 둥글둥글합니다. 저렇게 관골이 생겼을 경우는 자기 업무, 자기 직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다음 코를 보면 코가 일자로 심게 쫙 뻗어내리면서 살이 탄탄하게 딱 붙어 있어요. 재물운이 있는 그런 코죠. 마지막으로 입을 보게 되면 입이 위에 아래 입술이 적당히 긁으면서 얼굴 크기가 같으면서 일자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의지가 있고 성공을 부르는 그런 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마의 넓이보다 양볼 양악과 아래턱이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초년운보다는 중년과 말년운이 더 좋기 때문에 안세용 대표가 지금 하는 일은 더 이상 지금보다는 퇴보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 그룹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아모레퍼시픽. 이 아모레란 말은 이탈리아 말로서 사랑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뭐 퍼시픽은 뭐 다들 아다시피 태평양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처음에 창업주가 창업을 할 땐 태평양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사랑받는 태평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이 서경배 회장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왕회장 역할을 할 것 같고 안세용 대표를 포함한 전문 경영진들이 전면에 서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예. 그래야지만 뭐 지속적으로 사랑받는 태평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앞에서 우리가 풍수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예. 풍수적으로 본 본사의 건물의 형태나 건물의 그 위치가 이 회사에서 많은 운을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또 서민정과 홍정환의 관상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두 분의 혼인을 통해서 CU에 아마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 판매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동양의 고전 명심보감 치가편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가화만사성. 가족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서민정, 홍정환 두 분 부디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CU에서 파는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이라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업 내일 대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규문 박사와 함께 아모레퍼시픽 그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기업 내일은요, 100%를 추구하지 않고 운명을 예언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각 기업의 CEO들에게 어떤 일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는, 풀어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또 오늘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차고 재밌는 내용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탁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탁 데일리.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 문의는 인포스탁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